그 2025학년도를 통해서 여러 대학의 전형계획안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대학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우리가 그 선택형 수능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을 좀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의 폐지가 좀 가속화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택형 수능의 본질은 이제 어떤 계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이제 나누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은 모집을 할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따로따로 모집을 하거든요. 뭐 사회계열로 모집하는 학교도 있고 공통계열로 모집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과, 문과, 인문계열, 자연계열이라는 게 고등학교에는 없어졌는데 대학은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있어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과탐이나 사탐 이런 식의 과탐 지정 이런 식의 자연계열에서 과탐 지정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왔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폐지를 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자연계열 미적분 기하나 과탐 지정을 폐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공대 같은 경우 공대 여기 보시면 수학이 자연계열과 수의학과는 2024학년도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일 그리고 탐구는 과학탐구 두 과목 응시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 갔더니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지정했던 거에서 이렇게 폐지를 했던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셨을 때 뭔가 좀 어떠시죠? 예, 이게 이거 보시니까 여기서 좀 뭔가 의아한 이거 왜 이렇지? 라는 그런 게 하나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이라는 건 수능 위주 전형에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논술 위주 전형에는 그럼 이 수능 응시 지정을 왜 폐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왜 논술 위주 전형에는 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게 궁금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 궁금하다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전형계획안을 꼼꼼하게 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 이게 수능 위주 전형은 이해가 되잖아요. 수능 위주 전형은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될 텐데 논술 위주 전형에는 왜 수능 여기서처럼 지정 응시 이런 게 왜 있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 중에는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도 뭐 한다는 거죠? 선택 과목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시나요? 네. 옛날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서 라는 말을 썼다면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그래서 사탐을 보고 최저를 맞춰도 된다는 거죠. 최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리논술이나 과학논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없어졌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네. 설명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네가 아무리 수학 논술을 잘하고 과학 논술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탐을 보면 최저를 못 맞추는 거야. 그러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거에서 그게 아니야. 너가 진짜 수학 문제 우리 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너가 뭐 확통을 받든 사탐을 받든 필요 없어. 상관없다. 그냥 막 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이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
여기 이제 좀 새로운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하나 할 건데, 학문 단위의 보호라는 표현. 예, 이거는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어느 대학 관계자분이 저한테, 말씀을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시다가, 제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뭐 어떤 사안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학문 단위 보호 차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학문 단위 보호 차원이라는 게 되게 근사한 말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정한 학과의 아이들이 자꾸 사라진다. 그러면 그 학문을 보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 학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점수를 맞춰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여기를 그냥 가보고 싶어서 그냥 왔는데, 친구가 그냥 뭐 학교를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간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학과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학문 단위의 보호가 필요하다. 즉, 과학탐구나 미적분 기하,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자연계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냥 문이과가 그냥 다 터져 있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갔다가 여기서는 나는 이런 공부는 싫은데? 그러고 나가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교차 지원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학들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전형에서 계열별 사과탐 가산점을 부여한다. 즉, 인문계열은 사탐, 자연계열은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탐구의,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를 오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사회탐구를 하고 오든 과학탐구를 하고 오든 상관이 없지만 사회탐구를 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일정한 점수를 더 주겠어. 그럼 과학탐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네?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역으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계열에서 할 때 우리는 사과탐 다 와도 되는데 우리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때 과탐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되니까 과탐을 공부한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 2024학년도까지는 보편적이거나 아주 잘 뛰어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과탐 지정을 했으니까, 자연계열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각각 사탐과 과탐을 주는 이런 구조가 됐다. 근데 어떤 대학은 또 경영경제와 같은 사회과학 계열은 분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그 인문계열 안에 그런 경영경제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대학도 있지만, 또 어떤 대학은 경영경제나 이런 데들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로 다시 빼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는 이런 말 할 거라고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런 말 막 하네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제가 김병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건 싫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봤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2025학년도에 이런 가산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대학은 이렇게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도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닌가? 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로 지원하면 사회탐구 과목의 변표 기준에서 4점을 더하고, 자연계열로 지원하면 과학탐구 계열의 변표 기준으로 4점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계열은 없다. 사회계열은 없다. 이런 겁니다. 동국대는 사탐 가산점은 없어요. 근데 자연계열 중에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렇게 있어서 유형 1은
수학 계열만 이런 식으로, 유형 2는 과학 계열만 이런 식으로, 유형 3은 수학과 과학을 모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3%,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사회의 변표 3%, 변표 기준으로 3%를 주는 거고, 자연계열은 과학의 변표 기준으로 7%를 주는 거예요. 그쵸? 예. 2025학년도. 지금 2025학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25학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균관대는 자연과학 계열에 과학을 준다고는 했지만,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규모는 미정이다. 왜냐면 이건 수능 점수 반영은 전형계획안 때 꼭 확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뒤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대가 아까 햇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표 기준으로 3%, 변표 기준 3%,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 계열에서 지원하면 과학의 변표 6%,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중대도 사회와 과학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중대도 이제 경희대와 비슷하게 인문 계열하고 사범 계열은 사회에 이제 이렇게 주는 건데, 여기에 사회과학대학이나 경영경제대학이나 간호학과는 미반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산점이 없다는 거예요. 사탐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 표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예. 이게 변표라는 거예요. 이게 변표. 이게 변표라는 건데, 원래는 여기 원점수 칸이 없는 거예요. 원점수 칸이 없이 그냥 100분이 100이면 70, 100분이 99면 68.81, 100분이 98이면 68.07이라는 변환 표준 점수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생윤, 생원 이게 아니고 사탐, 과탐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은 100분위가 같아도 표준 점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요 표에서 이 원점수 빼고 변표만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1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알고 계시는 게 맞는지, 정확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자, 이 변표라는 거는 원래 사탐, 과탐에 주어지는 변환 표준 점수의 준말이에요. 변환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의 이 준말인데, 이 변환 표준 점수의 준말이 왜 필요하냐면은, 동일한 탐구 과목이어도, 이게 탐구 과목이 사회 탐구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각 대학마다, 각 과목마다 다 다른 게 있다는 거죠. 100분이 100일 때, 표준 점수가 다 다르고, 99일 때 다 다르고. 그러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과목을 한 게 유리하고 어떤 과목을 한 건 불리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00분이 100은 똑같이, 사탐 무슨 과목이든 70, 100분이 99는 사탐 무슨 과목이든 68.81이라는 점수를 주겠어 라는 겁니다. 과학탐구는 100분이 100을 받으면 71.5, 100분이 99를 받으면 69.44,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어떤 친구가 생윤을 한 친구가 있고 생활과 윤리를 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가 생명과학 원을 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친구가 100분이 96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100분이 96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생원은 없구나. 생원은 없으니까 뭘로 해야 될까? 요걸로 94를 받았다고 하면, 100분이 94를 받았다고 하면, 자,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여기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자, 94 100분위를 받았다. 그러면 사탐을 본 친구들은 65.4라는 점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탐을 본 친구들은, 93을 받았다고 칩시다. 93을 받았다고 치면 64.94로 사탐은 들어가고, 과탐은 64.79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죠. 요렇게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요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이게 연대의 2023학년도 변표예요. 변환 표준 점수인데, 연대가 아까 3%를 준다 그랬죠. 여기 앞에 보시면 연대가 변표 기준으로 3%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표 기준으로 3%를 준다고 했을 때,
이 3%를 주면 64.94가 66.89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66.89가 되는 거예요. 66.8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가산점을 주지 않았을 때는 과탐 93%든 사탐 93%든 비슷한 64.94, 64.79가 돼서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탐에 3% 가산점을 주게 되면 이 93 100분위를 받은 애는 66.89가 되고 과탐 93점에는 그냥 64.79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경쟁하면 사탐이 더 이기게 되는 거겠죠. 2점 정도 더 이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2점 정도 더 이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과탐이 얘랑 경쟁을 하려면 66.89랑 경쟁을 하려면 100분이 97이 와야 100분이 97인 애가 와야 둘이 경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되셨을려나? 되셨죠? 예. 그러니까 100분이 93인 아이가 사탐을 하고 100분이 93인 아이가 과탐을 하고 100분이 97인 아이와 점수가 비슷해진다는 거죠. 예. 원래는 93, 93이면 사탐, 과탐 93, 93이면 그냥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건데 사탐에 과산점을 팍 줘버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고 무조건 지고 막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 개념인 겁니다. 예. 와, 이렇게 한 번에? 아, 이거 쉬운 개념이었나 보다. 아니다.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를 되게 잘하시네. 예.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자, 됐죠? 여기 경희대 보이세요? 경희대? 경희대가 아까 변표 플러스 4라 그랬죠? 얘네는 퍼센트가 아니라 4예요, 4. 변표 플러스 4.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4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68점 여기까지 가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64.94에서 4점이 더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68점까지.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66.89가 됐는데 얘는 경희대식으로 하면 68.94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론 이제 경희대 변표랑 연대 변표가 뭐 이렇게 완전히 같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8점이 되는 거죠. 8점. 근데 이제 경희대는 사회과의 계열은 아닌 거예요. 인문 계열만. 그러니까 뭐 철학, 국문, 뭐 영문, 그다음에 국제 어문 계열 있잖아요. 국제 어문 계열 이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수치인 거죠. 이런 거 들으니까 좋네요. 우와, 와, 뭐 이런 거 들으니까. 이게 이제 막 대박 이런 거 들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